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부정형에 대해서 배웠다, 그쵸? 네.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또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배웠고, 그거를 이제 극한 식이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응용이라는 건데, 반대로 어떤 형태인지 어떤 부정형인지를 모르는데 극한 값은 나와 있어. 극한 값이 나와 있다는 것은 수렴을 했다라는 거지. 맞나? 그래서 반대로 극한식을 찾아가는 거야. 그걸 우리는 미정계수 문제다라고 하는데, 미정계수 문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수가 뭐 이런 말이고 앞에서 많이 배워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그 단어를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들인지. 당연한 거라서 개념은 하진 않습니다. 봐, 익숙해지면 돼요. 선생님이 했던 앞에서 했던 표현들, 뭐 이런 계산식들, 계산 과정들 왜 하는지 원리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 x의 일단 극한 a x는 1로 가라잖아요. 네. 그러면 분모에 한번 대입해 봅니다. 이 1번 같은 경우는 분모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분모 1을 넣었어. 그럼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요.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죠. 네. 근데 그 극한값은 4분의 1로 수렴을 했다. 그러면 분모 0으로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0분의 0꼴이라는 부정형으로 만들어야 내가 이 식은 다시 한번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분모는 어디로 간다? 0으로. 분모는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그래서 분자에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주어 대입은 아니지만 1로 간다 했을 때 이것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b는 루트 a 플러스 1로 바꾸는 거야. 네. 그 여기다 잘 넣는 겁니다. 왜? 식을 변형해야 되거든. 어쨌든 이 모양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또 x에 1을 넣어서 0이 됐어. 그럼 어떤 인수가 문제일 것이다? x 빼기 1. 그렇죠. 그럼 x 빼기 1을 찾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분모에는 x 빼기 1이 있는데 분자는 x 빼기 1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뭘 한다? 요리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유리화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분모 문자에다가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빼기 1을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되겠죠. 네. 이해갔나요? 그럼 분자는 합차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지? 네. 그럼 x 빼기 1 인수 보이나? 네. 개꿀딱.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안 익히지 않을까. 그래서 x에 1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똑같은 게 두 개니까 두 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4분의 1인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자, 이놈은 뭐가 돼야 된다? 2요. 그렇지. 따라서 a는 뭐다? 3이요. 그렇지. 그래서 a는 3이니까 b는 뭐다? 2요. 마무리까지 잘해주자. 그 다음 2번 올라고 합시다. 자, 이번에는 분자에 먼저 적용시켜야 돼? 분모에 먼저 적용시켜야 돼? 분모요. 자. 왜? 분모는 식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분자에 적용시켰어. 네.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니? 0으로요. 0으로 가지. 근데 수렴값은 3분의 0이 아니지? 네. 그럼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분모도 어디로 가져야 된다? 0으로요. 분모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고, 그럼 이것도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바꾸는 거야. 네. 왜? 자, 어떤 모양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네. 그러면 자, 0분의 0꼴이에요. x 1을 넣었을 때 0분의 0꼴이 됐어야. 그럼 어떤 인수를 치워줘야 되겠다? x 빼기 2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차밖에 안 되지만 어떤 인수는 들고 있을 것이다? x 빼기 2. x 빼기 2는 인수를 들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조립제법 씁니다. 네. 2차밖에 안 되지만 조립제법을 씁니다. 어차피 고민할 거 없이 뭘로 하면 돼요? 2요. 2로 하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는 x 빼기 2, x 플러스 a 플러스 2 분의 x 빼기 2. 우리가 날리고 싶었던 인수 모양인 x 빼기가 나왔죠. 네. 날려주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x가 2로 간다는 극한을 적용시켜주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럼 a 플러스 4분의 1 이 수렴값이고 3분의 1이니까 a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죠.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정리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거 생각해 봐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쉬워요? 0분의 0꼴이 쉬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왜? 다항식일 때만. 차수 비교할 거니까. 네. 그러면 fx가 다항함수라는 걸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다항함수는 차수가 있는 함수입니다. 네. 분모에 x가 있는 순간 그건 한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죠? 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항함수니까 차수가 있을 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는 게 더 쉽다는 거야. 네. 그러면 생각해보자. 수렴했어요. 근데 그 수렴이 0으로 가는 게 아니죠. 네. 1로 가는 게 확실하지. 그러면 분모가 2차입니다. 그러면 분자도 몇 차? 2차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의 수렴을 하려면 최고 차항계수는 뭐가 돼줘야겠다? 같다. 그렇죠. 같다. 그래서 fx는 2x 제곱 블라블라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까지만 일단 받아들입니다. 아, fx는 2x 제곱 블라블라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x에 2를 적용시켰을 때 분모는 어디로 가는데요? 0이요. 분모 0으로 가지. 근데 수렴은 해요. 해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f2는 0이구나. 맞나? 네. 그러면 이런 힌트를 먼저 받고 나서 식을 세운다고 하면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2인 2차식이니까 얘를 인수 뭐를 들고 있을 것이다? 2. 다시 2를 넣어서 0이 됐다. X 인수. 빼기 2. 그렇지. x 빼기 2를 해놓고 이제 1차식만 더 찾으면 되지? 네. 그러면 뭐로 설정할까? ax 더하기 에헤이. 최고차항의 수가 2니까 2x 더하기. 플러스 a라고 설정할 수 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힌트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렇게 설정하는 게 더 낫더라. 네. 여기까지 갔니? 그럼 fx는 이렇게 설정됐어요. 그럼 여기다 바로 계산을 해보면 얘도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됐나요? 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x가 2로 간다는 걸 적용시켜주면 3분의 4 플러스 a가 되는 거 맞나? 네. 근데 그게 1 1이더라. 그래서 a는 뭐다?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럼 fx는 완성됐네. 요렇게. 네. fx는 완성됐지? 이게 fx입니다. 거기다가 f0을 구해줘가 되는 거니까 0 넣고 0 넣으면 답은 2요. 2. 어우 좋아. 스무스하지? 네. 할만하지? 그 다음 이거 앞에서 개념을 안 하고 왔는데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 스퀴 정리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샌드위치만. 샌드위치 들어왔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어떨 때 쓰는지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그걸로 어렵게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샌드위치 문제구나라고 미리 받아들이려면 식의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fx의 식을 찾기 위한 힌트를 줬거나 fx는 이라는 말을 줍니다. 등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fx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예요. 네. 무슨 말 되겠나? 자, 여기서 개념을 좀 하고 갈게요. 만약에 뭐 gx, fx, hx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 x는 a로 간다고 다 씌웠어요. 네. 근데 얘는 수렴값이 알파예요. 그럼 얘도 알파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요. 당연한 소리지. 네. 그 다음 또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같다 다르다.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같을 수가 있대 없대? 없어요. 없어. 근데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등호를 붙여줘야 합니다. 네. 같아질 수는 있어요. 이해갔나요? 네. 실제로요. 이런 그냥 어렵게 얘기를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점 얘만 한 게 그래프로 예를 들면 fx가 실제로 요렇게 그려진다 합시다. 그리고 어떤 gx는 요렇게 그려진다 합시다. 누가 더 커요? 항상 g가 더 커요. 그런데 둘 다 어디로 가요? 이게 x축입니다. 0에 0에 가까이 가죠. 그럼 극한 개념으로 가면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호는 붙는다라는 거. 그건 항상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밖에 마지막 예를 듭시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리미트 x는 a로 간다를 씌웠어요. 얘는 알파로 수렴을 해요. 3으로 수렴을 해요. 얘는 4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fx 리미트 x가 a로 간다는 fx는 수렴한다라고 물어봤어요. 수렴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ox 중에 어떤 걸 대답해야 됩니까? X요. x. 왜 x입니까? 봐봐. 왼쪽에서는 gx는 3으로 수렴하고 hx는 4로 수렴해요. 네. 그럼 나는 3과 4에 막혀 있어요. 3보다 작아질 수도 없고요. 4보다 커질 수도 없어요. 그럼 내 극한값은 3과 4 사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근데 왜 x일까? 같아야 돼서. 정확하게 얘기해야겠죠. 수렴한다라는 것은 한 값에 모인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3과 4 사이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3과 4 사이를 방황할 수도 있는 거야. 3과 4 사이를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삼각함수 있죠. 네. 맞나? 아직 안 배웠나? 배우겠는데 그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과 4 사이에 어디 있다가 아니라 수렴값이 어디 있다가 아니라 3과 4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렴한다라는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관계 이 샌드위치 정리는 조금 문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 양쪽이 무조건 다 같은 값이 나와야 걔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바로 합시다. 지금 주어진 거 fx는 부등식으로 표현된 거 맞지? 네. 그리고 뭘 구하는 거야? 리미트 fx. 그냥 fx 모양 찾는 거지. 네. fx 그대로 이쁘게 나와 있지. 그럼 양변에 뭐를 취해주자? 리미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를 씌워준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다 씌워줬다 할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차수가 2차분의 2차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3분의 1. 얘도 어디로 수렴한더라? 3분의 1. 그럼 얘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3분의 1. 그럼 수렴값은 3분의 1이죠. 네. 그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조임 정리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수학적 개념 많이 들었는데 잘 봐리. 난 fx 똑같이 주어졌어요. 네. 그리고 모든 양의 실수에서만 양수 x만 생각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모양이 없죠 지금. 네. 그럼 이 부등식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부등식은 막 양변 제곱하면 안 돼요. 왜겠어? 당연한 소리죠.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4가 커요? 마이너스 3이 크지. 네. 근데 막 제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니까 막 제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는 모두 양수일 때 네. 모든 쪽이 다 양수라고 확정됐으면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양의 실수 x라고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그럼 생각해봐봐. x 양수야. 네. 그럼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그럼 이 값은 무조건? 양수. 얘도 무조건? 양수. 그래서 양변 제곱할 수 있다. 그래서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없는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9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16이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원하는 건 아직 덜 만들어졌어요. 자 문자 이게 또 습관입니다. 문자를 막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 난 얘한테 설명 안 해줬죠. 이거는 네. 왜 안 되냐면 수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눈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없어요. 네. 절대로 0으로 나눈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막 나누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문자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습관 잡을 거야. 그 다음 부등식에서는 더더욱더 문자를 나누면 안 돼요. 왜겠어?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더 나누면 안 되는데 나는 양변에 뭐로 나누고 싶다? x 제곱 플러스 2. 근데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다. 크죠?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제곱이란 건 0 이상이거든. 근데 거기다 1을 더했다? 그러면 1 이상인 수이에요. 어쨌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0이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막 나눠도 나는 수학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맞나? 네. 그 모양 만들어줬지. 네.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x가 어디로 가라? 무한으로. 무한대로 가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등호가 안 붙어있죠. 네. 근데 리미트를 양변에다 붙일게 라고 하는 순간 등호는 붙여줘야 서술형에서 점수가 안 깎인다잉. 네. 그래서 무한대 씌웠다. 얘 어디로 간다? 9요. 얘 어디로 간다? 9요.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9요. 9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셨죠?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샌드위치 정리. 됐나요? 네. 자, 그다음 이 16번 볼 건데요. 이거는요. 문제가 예제 문제 치고는 졸라 어렵게 나왔어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2차 함수 보면 2차 함수는 축방이 존재합니다. 축의 방정식. 그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대칭입니다. 자, 목적을 보면요. 이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돼 있지. 네. 정사각형의 뭐를 넓이를 뭐에 대한 식으로 어떤 문자로 표현해서 A로 표현해서 극한을 씌워줘. 네. 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탁 잡아야 되냐? 좀 어쩔 수 없어요. 얘를 저는 이 길이를요 t라고 하겠습니다. 네. 왜? 이 좌표를 t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가로를 뭐로 설정한 거다? 가로 길이를. 2t요.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뭐가 돼요? x에 뭐를 넣었다? t를 어디에다가? 함수 위에다가. 맞지? 그래서 요 좌표는 t, 마이너스 a t 제곱 플러스 a 맞나? 그럼 세로 길이는 뭐다? t 요 거리 아이가? 마이너스 at 제곱 더하기 a. 이해 갔나? 네. 이해 갔지? 네. 자, 그러면 봐. 오케이, 다 설정됐어요. 다 설정됐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니? 정사각형. 정사각형 특징이 뭐니? 가로 세로 같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문자를 뭐로 만들고 싶다고요? t 아니요, a요. A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뭐도 있어요? T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같다라는 식으로 어떤 문자로 결론적으로 다 바꿔줘야 된다? t를 a. T를 A로. 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내가 어렵다 했지. 네. T는으로 표현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지금 T에 대해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요. 그 내용을 써야 돼요. 이 거지 같은 놈들. 됐어요? 네. 가장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그 내용 짝수 공식 기억나나? 네. b 반- 프라임. 그렇죠. 그거는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네. 4분의 D가 B 다시 제곱 빼기 AC. 네. 그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네. 오케이? 불러보렴나. a분의 A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1 빼기 플러스 1 제곱. 아이 제곱 됐나요? 자, 그럼 봐봐리 답이 몇 개 나왔노? 2개 나왔지? 네. T가 길이 아이가? 네. 이거 음수 아이가 확실하게? 네. 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요, 얘가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네. 확실히 1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 그러면 t 대신에 뭘 쓰자?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1을 쓰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좀 따라왔니? 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 거지. 네. 넓이는 sa는 뭐다?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거 아이가? 네. 어차피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잖아. 정사각형 넓이는 4t 제곱. 근데 우리는 어떤 문자로 바꿔야 된다고요? a분의 1 플러스 a로 바꿔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지 같지 아주? 또 뭐 하래? 제곱이. 제곱하래. 그래서 뭐다? a 제곱분의 이건 완전 제곱이지? 네. 완전 제곱하면 1 빼기 2 루트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 이해 갔나요? 그러면 4 곱하기 a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2 빼기 2 루트 a 제곱 플러스 1 이게 sa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x가 어디로 가라? a가 어디로 가라? 뭔데요? 무한대. a가 무한대로 가라. 그러면 차수 비교죠. 네. 잘 들으래. 루트 나왔다고 막 유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된댔지. 자, 차수 비교한다. 몇 차? 2차요. 몇 차? 2차. 몇 차? 1차.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문제를 이렇게 안 익혀. 안 익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만 얘는 무시되죠. 차수가. 네. 그럼 뭐만 비교하자? 개수만 이제 비교하자. 네. 1분의 1 끝. 그래서 답은 4. 이해했나? 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